또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에 철렁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상 저도 온체인 지표를 확인을 해보니까 단기 보유자들의 이탈도 좀 가속화됐다는 소식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님,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월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를 두고 시장이 굉장히 많은 긴장감에 놓여 있다가 그 이후에 잠깐의 조정을 겪고 1차적으로 상승 랠리를 한번 이어갔던 구간들이 있는데 지금 시점도 그때 대비로 해서 굉장히 비중이 비쌀 정도로 중요한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는 첫 번째로는 일단 거시경제 이슈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중요한 거시경제 이벤트를 좀 잘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잘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고 시장이 이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보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트럼프의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월 20일에 취임식을 하고 나면은 그때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게 될지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 기관들과 그리고 여러 매체들에서 외신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행정명령을 갖다가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한 100개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많은 전망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도 좀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좀 상승을 갖다 좀 많이 하루 사이에 했다가 지금 약간은 또 조정 국면이 들어오고 있는 게 리플에 대해서 SEC가 결국은 또 항소를 갖다 하는 걸로 결정을 하면서 항소 준비장을 이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를 또 2부에서 한번 그건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챙겨봐야 할 이슈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거시경제 현재 상황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가 사실 CPI 지표 숨죽여서 보고 있긴 했었잖아요. 네. 한번 거시경제 상황들 자세히 풀어주시죠. 네, 지금 거시경제 이슈 때문에 사실 지난 주말에 가격이 주말 이후에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맞아요. 많이 조정을 받아가지고 시장에서 많은 긴장감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작할 때 앵커님이 네. 이 단기 보유자들이 많이 좀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지금 시점은 사실 장기 보유자나 고려들보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 그중에서도 이 단기 보유자들의 패닉 셀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만큼 네. 시장에서 고래들은 지금 구간에 모으고 있는데 이 단기 보유자들은 이 가치를 갖다 잘 모르고 그쵸. 가격을 추종해서 늦게 들어왔다 보니까 맞아요. 본인이 투자한 이 원금 대비로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때부터는 참을 수가 없는 참을 수가 겁니다. 없어요. 네, 잠도 안 오고 그때부터는 막 심박수가 올라가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해버리는데 그렇게 투자를 해버리시면은 늘 계속 시드가 소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결국은 공포 구간에서 매집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나쁜 결과를 가져왔던 게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들 때문이었습니다. 맞아요. 고용 지표가 여전히 뜨겁다라는 결과들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니까 시장에서 이제 공포감에 의해서 더 많은 패닉 셀링이 이어졌는데 이번 주에 또 발표된 지표들은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는 모든 지표들이 예측치에 부합하거나 이 하회를 했는데 더 중요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같은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근원은 오히려 예측치를 하회했고 헤드라인도 딱 부합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들을 좀 벗어났구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연준이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캡터 시점에서는 대략적으로 4.7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많이 하락을 해서 하루 사이에 거의 2.85%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은 채권 금리가 이제 내려왔다는 것은 연준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여력들이 생겨난다라는 의미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은 시장에 더 유동성이 풀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 시장에서는 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CME에서 봤을 때는 금리를 인하하는 횟수에 대해서 많은 조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올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CME 패드워치에서는 오히려 기관보다 더 보수적으로 올해 한 번 정도 6월 달을 지나서 한 7월 정도에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기관들의 보고서를 보면은 한 두 번 정도를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6월에 한 번, 그리고 연말에 한 번 이런 전망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보고서는 9월과 12월에 한 번씩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올해 그러니까 초반에 있는 이 1월이나 3월을 제외하고 5월 이후의 어떤 움직임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경제 지표들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속단하시기보다는 뭔가 좀 큰 범위에서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표상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았던 것이 우리에게는 참 안 좋게 해석이 또 되기도 했잖아요. 네.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됐었던 시장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CPI 지표가 조금 선방은 해준 것 같아서 큰 이벤트는 지나갔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거시경제적으로 또 매크로적인 변수로 또 올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이제는 당장은 없는 거죠, 작가님? 1월 달에도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많아요. 1월 달에 결국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1월 30일에 FOMC 미팅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어차피 FOMC 미팅에서 금리 동결은 지금 보시면 맞아요. 97.3으로 사실상 거의 100% 확정에 가까운데 아마도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데 이때 파월의 이제 발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는 비록 동결하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이 2024년 마지막 12월 그때 나왔던 보고서 대비로 뭔가 완화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실리게 됐을 때는 시장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만큼 더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만약에 이번에 동결하고서 또 앞으로 동결을 더 길게 할 것이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비춰버리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1월 24일에 일본도 금리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이 금리를 상승하게 됐을 때, 즉 인상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또 시장에 파급 효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좀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계속되는 매크로 변수는 우리가 체크해 가면서 시장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시장 좋아질까요? 뭐 이 부분이 세론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일각에서는 있어서 약간 불안한 부분도 있는데 한번 풀어주시죠, 작가님. 네. 네, 사실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너무 환희에 차서 시장을 바라보는 건 늘 위험할 수 있는데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시장의 가격이 많이 내려갈 때를 한번 보면은 이 트럼프의 정책 자체를 모두 다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 이런 악효과들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로 연결될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데 또 시장이 좋을 때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거를 갖다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결과들이 이 결과 값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 그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되면은 시장에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무역 전쟁부터 살펴보면은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무역 전쟁의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본인의 주장대로 고관세 정책을 가져가게 됐을 때, 즉 본인들이 무역 적자국에서 무역 흑자국으로의 어떤 전환들, 무역 수지를 갖다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시장에서는 좀 좋은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축이 될 수 있고 결국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좀 앞서간 해석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행정명령인데 만약에 취임식에서 좋은 행정명령들이 많이 포함되더라도 만약에 포함이 되면은 가격의 반등을 이끌겠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은 입법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뭔가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게 됐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움직임을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 모든 움직임들의 중심을 봤을 때 트럼프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자산 시장을 뭔가 부양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규제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즉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의 관점은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변동성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늘 강조드리듯이 좋은 매직 기회다라는 것들을 이번 대세 상승장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지를 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나가시면은 큰 손실 없이 뭔가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좀 기대가 되는 시장 상황들 연출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이미 이제 상승장이 왔던 것일까? 아니면 아직 안 온 걸까? 이 부분에 항상 좀 물음표가 남기도 하고 본격적인 상승장이 도래하려면 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도 좀 궁금한데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작가님? 네, 우선 대세 상승장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다. 비트코인이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실제로 NUPL 지표라고 해서 그 지표를 보통 1단계에서 5단계 정도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지금 4에서 5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대세 상승장은 상당 부분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대신에 아직까지 알트코인 랠리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요. 시작이 되지 그래서, 않았고,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랠리들, 네. 즉 뜨거운 이 뜨거운 불장들, 불장. 불마켓, 네. 이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흐름들이 올해 이제 오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데, 그 시점을 일반적으로는 1분기에 한 번 정도 오지 않을까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후에 조정 국면을 겪고 2분기 지나서 이제 3분기 넘어서 한 4분기 정도까지도 이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년에 그랬듯이 한 2번 정도는 크게 움직였다 떨어지는 어떤 행동 패턴들, 즉 그러니까 이 움직임들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요인들이 필요할까요? 정말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불장에 오려면은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작가님? 네, 우선은 2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불확실성이 해소가 좀 돼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규제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즉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시장에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게 될지를 갖다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들에 의해서 추세가 전환이 돼야 됩니다. 즉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로 가기에는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도 온체인 지표 분석상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2가지 어떤 패턴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